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는 윤석열 후보의 노동관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던 점을 지적하고 국민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볼모로 선거에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가슴에 담아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윤 후보는 11월 30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가 기업 운영에 비현실적이라며 이를 철폐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는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그 다음에 마음껏 쉬자는 발언, 그리고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면서 당시 많은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자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논란이 되자 그가 내놓은 해명은 주 52시간을 평균으로 해서 그것이 3개월이든 한 달이든 6개월이든 경우에 따라 업종에 따라 1년이든 유연성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일관됩니다. 문제는 현재도 6개월 탄력근로제가 도입되어 있고 3개월 선택근로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명에서조차 현실도 모르고 법도 몰랐다는 것이 되는데 도대체 윤석열 후보의 노동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자를 도외시한 윤석열 후보는 적어도 2천만 노동자들의 삶을 외면한 가진 자만의 대통령 후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된 기자회견문은 두 분 노동희망선대본 공동본부장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낭독 전에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 만에, 장장 5개월 만에 노동법안 소위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러나 안건은 우리가 기대했던 정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든지 또 교원 공무원 타임오프라든지 그리고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기준을 맞춘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현장 노동자들이 원하는 그런 법안들이 상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으로서 느끼는 자괴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심정입니다. 작년부터 많은 법안들을 내고 논의하자라고 목소리 높이고 설득도 하고 사정도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 일하는 국회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입 선출 법안들이 발의가 되면 논의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논의 테이블도 만들어주지 않고 법안도 상정 안 시켜주고 국회법 어디에 간사가 그런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야당 간사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 뜯어고치지 않는 한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올바른 정치, 책임 있는 정치 실현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죄송스럽고 안타깝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야당 국회의원만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 야당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당 대통령 후보의 문제가 더 큽니다. 관련해서 기자회견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월 30일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이를 철폐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반노동적인 발언으로서 윤석열 후보의 노동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2020년 직업병 사망자 1180명 중 무려 463명이 뇌출혈, 심근경색 등 과로사로 사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이런 직업성 질환은 접근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후진국형 그 산재 사망 사고인 사고형 산재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제는 과로사를 막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무시간제와 선택근로제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함께 도입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과로사하는 과로 사회인 것인가? 수많은 국민들의 생계를 지탱해주고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겠다는 발언도 너무 놀라워 믿기 힘들 정도이다. 이 같은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야말로 비현실적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적용 예정인 2022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무려 355만 명에 이른다. 윤석열 후보는 355만 명의 노동자를 버리고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정치적 이득만을 노리고 자신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을들의 삶을 짓밟겠다는 것인가? 수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힘들게 지탱하고 있다. 지금은 주 52시간제 폐지, 최저임금 폐지와 같은 비현실적이고 반노동적인 발언을 할 때가 아니다. 과로사회를 넘어 생명과 건강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윤석열 후보에게 진심을 담아 요구한다. 선거에서의 이해득실을 떠나 국민들의 삶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2021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노동희망본부 이상입니다. 저도 끝나고 한마디만 더 올리겠습니다. 올해가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가신 지가 51주기가 됩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할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루에 16시간에 가까운 장시간 노동, 그리고 임금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비용을 받았던 그 잘못됐던 그 근로기준법을 결국은 화형시키기로 하고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했습니다. 오늘날 윤석열 후보의 정말 이 최저임금제 그리고 또 주 52시간제 폐지 발언을 보면서 51년 전 전태일 열사가 했던 말과 지금의 현실이, 야당 대선 후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현실이 정말 너무나 같이 오버랩이 됩니다. 정말 51년 전에 대한민국을 다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의 입장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